확진자 증가가 연일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데요. 지역 경제에 관한 걱정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동의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부천시 간 조건부 합의가 있었는데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는데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교사를 통해 고3 수험생들의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최근 김포 신도시 공원에 빛 조형물들이 생겨 밤 산책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찬반 논쟁으로 1년여간 멈춰섰던 부천시의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이 다시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부지 매각 동의안이 지난 3일 부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하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매각 동의안이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됐죠? 네, 지난 3일 늦은 오후에 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매각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2명을 제외한 7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지난달 24일에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찬성 4표, 반대 5표로 보류됐습니다. 효율적인 개발 방식에 대한 방안이 끝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의회 일부에서는 한때 이번 회기 안에 상동영상문화산단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시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해 결국 1년여 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일단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어려웠었던 논의가 갑자기 통과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상임위 이전에는 어떤 협상이 있었습니까? 지난 3일 늦은 오후였죠.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장덕천 부천시장과의 협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체 19명과 장덕천 시장이 함께 자리한 상황에서 상동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개발 방안 등 그동안 나왔던 많은 우려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매각 대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입주기업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지난달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모여 발족한 시민협력위원회 활동 강화 등 3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덕천 시장도 합의를 하면서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가닥이 잡혔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찬반 의견이 좀 갈려왔었는데 이번 의원총회로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뚜렷한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이번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의원 개개인의 입장으로 표명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의 입장 역시 어떻게 공식화할지 현재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든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난 3일 상임위 통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오랜 시간 지지분이됐던 이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사업 계획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4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최종 통과가 된다면 부천시는 곧바로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정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위생과에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사 일부를 일시 폐쇄하고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여부를 주말 사이에 논의할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에서 6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중 77%, 463명이 확진자가 이제 수도권에서 나왔거든요. 서울에서 291명, 경기에서 155명, 인천에서 17명 발생했는데요. 네. 수도권에 한정했을 때 코로나19 유행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제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일부터는 2단계에 사우나와 실내 운동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 추가 규제를 더한 2 더하기 알파 지금 조치가 시행 중이죠.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그만큼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있는 상황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상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이 됐고 12월 1일부터 이제 2 더하기 알파 강화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지역 상인들의 이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죠. 네. 방역 당국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 이번 주말 사이 확산세를 보고 월요일까지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방역 당국의 브리핑 영상을 보시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계기나 특정한 집단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이제 막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포함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종료되는 거리두기 단계의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힘들겠지만 모임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수험생들이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모두가 염려하고 고생한 덕분에 수능 시험까지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죠. 올 한 해 고3 학생들을 담당한 김영웅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선생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수험생들과 함께한 이 교육 현장에서 1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 한마디로 코로나와 함께 웃고 울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3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신종플루를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 그리고 고3 때는 코로나로 그야말로 최근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이러스를 학교에서 다 겪은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천외고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인 온라인 양방향 수업을 통해 질병도 이겨내고 최상의 학습도 가능했던 1년을 보냈다고 자부합니다. 엄중한 시기이니만큼 수험생들의 생활도 남달랐을 듯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한 해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까? 예, 우선 4월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 3월 2일부터 본교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의 양과 질에서 누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월부터 양방향 수업을 통해 전국의 다른 학생들보다 약 1개월 반 정도의 학습량을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팬데믹과 계속된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 정교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고3들을 정말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냈을 텐데 이번 수능이 잘 치러졌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예, 코로나로 인한 우려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도 무리 없이 수능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어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부 사탐 과목에서 전년도와 다른 유형의 분석 문제가 나왔다는 점 정도가 특이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외국어고등학교는 원격 수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비롯해서 방역의 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비 고3을 비롯해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예상됩니다.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아마도 올해 상황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비 고3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올해 팬데믹에 대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단계에 따른 학습 계획도 수립해 내와야 할 것입니다. 본교는 이미 자체 개발한 은환경 필름을 전 책상과 모든 문고리에 부착을 하였으며 예비 고3을 위해 이미 TF팀을 구성해 내년도 상황을 예측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능시험 교육 현장 평가와 소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외국어고등학교 김명웅 선생이었습니다. 최근 김포 신도시 공원에 눈길을 사로잡는 빛 조형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어려워지자 김포시가 시민들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세운 건데요. 빛으로 물든 김포의 모습, 그리고 빛에 담긴 시민들의 소망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조강평화문화제는 사실 올 여름에 시민 여러분들께 분단의 강, 평화의 강, 조강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평화란 것이 김포와 얼마나 밀접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한 행사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또 다른 평화를 어떻게 하면 찾아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이곳의 테마는 한강 하구, 옛 호구의 전성기였던 모습들을 각각의 캐릭터, 이야기로 담은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테마가 워킹스루 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자유롭게 산책하시면서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금융 사기 조직과 연관돼 범행에 사용되는 발신번호 변경 통신 장비 등을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20일,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원룸 등 6곳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을 할 때 발신번호를 무작위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의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직접 장비를 운영해왔고 나머지 일당들은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부업 광고 등을 보고 각자 집에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해 매달 최대 3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부천 소사본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옥상 옥탑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등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10시쯤 김포의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자가 작업하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이 인근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한 곳과 화물차가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하던 도중 부주의로 차량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